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대륙이 단 한 기업의 결단으로 인해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 삼성이 던진 단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대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수년 전부터 중국 정부의 오만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며 특히 한국 기업들을 향해 노골적인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삼성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작은 반도 국가의 기업이라 폄하하며 그들의 핵심 기술을 강탈하려는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중국 고위 관료들은 협력사를 가장한 산업 스파이들을 동원해 삼성의 최첨단 반도체 설계 자료와 생산 노하우, 심지어 미래 기술 로드맵까지 빼내려 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삼성의 연구소를 염탐하고 핵심 인력을 포섭하려 시도하는 등 그들의 침투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국영 언론을 총동원하여 삼성을 비윤리적이고 오만한 기업으로 묘사하며 여론을 조작하는 등 자신들의 추악한 야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패권을 무너뜨리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세계 기술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죠. 심지어 중국 고위 관료는 비공식 석상에서 삼성이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달했을 것이라며 조롱 섞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끈기와 삼성의 철저함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음흉하고 지묘한 손길이 뻗쳐오자 삼성은 즉각 그들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닌 CCTV 영상, 내부 보고서, 그리고 포섭 시도 정황 등 명백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며 이 모든 행위를 명백한 국가 주도의 산업 스파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비상체제가 가동되었고 최고 경영진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결코 침해당할 수 없다. 라는 강력한 결의가 모아졌고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이미 삼성은 중국의 이런 무모하고 오만한 태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비밀리에 탈중국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이 아닌 베트남, 인도 등 다른 전략적 요충지에 무려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새로운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중국에 묶여있던 핵심 인력 약 3만 5천 명을 재배치하는 치밀하고 은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생존을 넘어 한국의 자존심을 건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으며 전 세계 경제 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서막이었습니다. 삼성의 탈중국 계획은 극비리에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삼성은 중국 내 모든 주요 생산 라인의 전격 철수를 공식화하며 중국 정부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삼성이 과연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라며 오만을 부렸죠. 그들은 삼성이 감히 자신들에게 등을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철수 가능성을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달랐습니다. 기술 보안과 글로벌 경영 전략의 재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중국 내의 모든 첨단 기술 생산 라인을 해체하고 핵심 인력과 장비를 전격 철수시키는 결단을 단 하루 만에 발표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삼성의 공장들이 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텅 빈 건물이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생산 기반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특히 중국 경제에는 예측 불가능한,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지진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전 세계 미디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삼성의 단호함과 그 파급력에 경악했습니다. 삼성의 전격적인 철수 공식화는 중국 경제에 말 그대로 치명적인 핵폭탄과 같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단 한순간에 무려 25만 명이 넘는 직접 고용 일자리가 증발했고 삼성 관련 협력업체 약 3,500여 곳이 줄도산하며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간접 고용 인력까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중국 내 삼성 산업 단지들은 텅 빈 유령 도시로 변했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심장부는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폭락을 거듭하며 무려 40% 이상 가치가 하락했고 한때 북적이던 상권은 초토화되어 문 닫은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실업 사태와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은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넘쳐났고 그들의 분노는 곧 정부를 향한 대규모 시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내라. 무능한 정부는 물러나라. 는 외침이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륙 곳곳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중국 정부는 패닉에 빠져 급하게 수습책을 내놓으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재앙은 시작되고 있었으며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전 세계는 중국의 자업자득에 대한 비웃음과 함께 삼성의 용감한 결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삼성의 철수가 불러온 경제적 파국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한때 중국의 꿈을 외치던 그들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며 중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폭동 직전의 상황에 휩싸였습니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락을 거듭하여 가계 경제가 파탄났고 한때 번성했던 상업지구는 유령 도시로 전락하여 경제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거세져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청사가 시위대에 의해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굴욕적인 태도로 삼성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반도 국가라고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의 발밑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 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모습을 비웃으며 한국의 정의로운 승리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한때 그토록 오만했던 중국이 이제는 그 오만함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성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삼성은 중국의 굴욕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세 가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파격적인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한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보호법의 제정. 이 법안은 한국 기업의 지적 재산을 중국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둘째, 삼성에 대한 산업 스파이 행위 및 비방 언론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책임자들의 공개 처벌. 이는 단순히 해고를 넘어 국민 앞에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한국의 탁월한 품질 관리 노하우를 중국 전역에 전수하기 위한 한국식 품질 관리 교육센터의 중국 내 설립. 이 요구들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정의로운 한국의 기술과 품질 표준을 전 세계, 심지어 중국에까지 강요하는 영웅적인 행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굴욕적으로 삼성의 조건을 전면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정된 기술보호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았고 관련 고위 관료 12명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처벌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국식 품질관리 교육센터 설립을 약속하며 삼성의 발밑에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중국이 한국의 기술 패권과 정의로운 요구 앞에 완전히 굴복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굴욕적인 수용에 따라 선전 스마트라인 일부 복귀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생산 라인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기술 교육과 품질 혁신을 중심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은 삼성의 최첨단 기술 교육을 받아야 했고, 모든 생산 공정은 한국식의 엄격하고 빈틈없는 품질 관리 표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장인 정신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전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삼성의 복귀는 중국 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혁신할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혁신이 이제 전 세계의 표준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쾌거였습니다. 중국은 삼성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한국의 기술 패권 앞에 완전히 굴복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성은 이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빛나는 영웅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은 정의로운 국가이자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였습니다. 단순한 기업의 승리가 아닌 국가적인 위상과 자존심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한국 삼성의 결단력과 그 결과에 경탄하며 기술은 곧 국력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삼성의 강철 같은 의지가 중국의 오만을 꺾었다고 보도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한국의 기술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에 도달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닌 도덕적 승리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한국의 성공적인 기술 독립과 중국의 몰락을 보며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정학적으로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기술력과 도덕적 우위,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정의로움으로 무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기술과 정의의 등대로 묘사하며 위기에 처한 다른 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로 꼽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불의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고 기술 패권을 지켜낸 위대한 한국의 정신과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감동적이고도 짜릿한 승리의 서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세계의 중심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그들의 행보는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